저는 경기도에서 청년정책 활동을 한 6년째 하고 있는 청년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주로 청년정책의 아젠다 같은 경우는 교육으로 시작을 해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제 추진 체계를 어떻게 좀 밝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공부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경기도 청년 네트워크 같은 민간 네트워크로 시작을 했다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경기도로 돌아가서 이제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시군이라 생각보다 거리감이 많았었고 청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도 광역까지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를 한 3년 만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경기도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이제 정무직들, 도의회 그리고 과, 부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당사자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그걸 좀 중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자원 통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기획해서 민간 협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시군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행정이나 공간을 네트워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책 행위자들인 청년들을 어떻게 조직화해내고 이걸 다시 광역의 에너지로 모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포럼 추진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과정 추적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내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으로 좀 천천히 빠르고도 천천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따뜻한 아이스크림 같긴 한데. 네. 일단 제가 청년 쪽을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지속가능 발전에서도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미래 세대 또는 기성과 또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중간 위치의 세대로서 청년들이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청년 쪽에서 독자적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 차세대 시민사회를 양성하고 또 사회자본을 추적해 나가기에도 좀 의미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청년정책을 테마로 하고는 있지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처럼 뭔가 좀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버넌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번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저번 달에 통과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정책 기본법은 2020년도 똑같은 여름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조례가 먼저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 추진 체계 같은 것들이 좀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청년들의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청년 문제라고 규정이 된 지가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아니면 외환 위기부터 해서 이제 20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이젠 청년 문제가 어느 정도 만성화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 문제의 연령의 생애주기 그런 접목된 사악한 문제라고 풀리지 않고 만성적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된 사악한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그럼에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좀 적소로 정책을 처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에서도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나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일었었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 그룹, 청년단체나 청년시민사회 행위자들이랑 지자체의 공조로 인해서 청년 기본 조례가 도입되는 운동이 점차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일어났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시흥 같은 경우도 청년 당사자 그룹이 직접 주민 발의로 몇천 명의 서명을 모아서 청년 기본 조례를 통과시킨 선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각각 청년 기본 조례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빨리 도입해서 빨리 성장을 했고 어떤 지역은 아직도 이제 기본법이 출발하고서야 생긴 지역도 있고 해서 좀 지역별로 거버넌스 수준이 많이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버넌스 상황에서도 청년 당사자를 중요한 정책 행위자로 또 호명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정책의 청년활동가들을 얼마큼 잘 보유하고 있는지 역량 있는 청년활동가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럼 정부에서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사자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 사례로는 그래서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중에서도 중간 지원 조직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2020년도에 출발을 했고 권역별 추진단도 같은 시기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만큼 이 광역의 중간 지원 조직이 당사자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해왔고 여기에서 실패 요인은 무엇이었고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개념이라서 좀 가볍게 그냥 넘어가면 이 시민 참여에서도 청년 참여가 정책에서 좀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시민 참여와 사회 자본의 축적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서도 참여의 문제와 사회 자본의 문제랑 같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2021년도부터 그 기본법 이후로 좀 중앙 단위의 추진 체계의 컨트롤 타워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청년 참여 거버넌스라고 또 별도 명칭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따르면 청년 정책 거버넌스는 청년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 간의 거버넌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관별 거버넌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청년 참여 거버넌스는 당사자 참여를 활용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고 기획하고 배정해 나가는 체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협력의 특성을 가지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런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조정 양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오스트롬의 이야기에 따르면 단순히 정책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하는 거에서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능동적으로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문제 양식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노력 자체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그런 까닭에서 이제 그 청년들도 단순히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새로운 참여로서 네트워크를 촉진을 하고 청년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와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수록 하는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그 지자체에서 좀 좀 천차만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미 선도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정책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정부가 같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청년들끼리 자체적으로 이제 좀 협력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는 처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던 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권한이나 자원이나 예산 같은 것들을 좀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는 연령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조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마침 중간 지원 조직은 특히 다양한 행위자와의 협력을 좀 관장을 하면서 연결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거버넌스의 연결고리로도 기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문, 다조직, 다정부 간의 네트워크의 자원 연계 거점이 될 수 있는 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군 31개 경기도의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시군까지 그리고 다른 광역과 경기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뭔가 역량 증진을 도와주고 다양한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조직으로서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사실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중간지원 조직은 이제야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행정체계나 이제 집행체계로서 좀 동시에 수행 중이기도 하고 이제 좀 정비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그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좀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중간지원 조직에 대해서 청년정책 분야에서 광역의 중간지원 조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뭔가 합의조차도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논문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정추적법 같은 경우는 그 인과 경로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좀 일반화할 수 있을 만한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는 연구 기법이라 해가지고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연구에서는 그 연구 모형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한 뒤에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연구 범위를 설정한 후 좀 그 사례를 관찰한 뒤에 증거 수집과 실제 가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좀 판별해 보았습니다. 이 모형을 따라서 이제 가설을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지원사업단은 경기복지재단 산하에서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럼추진단 같은 경우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만들어지고 처음 했던 일은 경기청년참여기구라고 해서 그 조례에 규정한 청년들의 광역 단위의 참여기구를 조직화하는
이게 필요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을 좀 묶어보자라는, 그리고 이 참여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위성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좀 시군과의 교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별 포럼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그 시군청의 그 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한두 명이 오게 됩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실제로 이미 좀 지역에서 관과도 협력을 해봤던 청년들이었고 또 활동성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광역과의 협력을 뛰어들어도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런 지원사업단이 참여기구를 만들기 위해 또는 이후에 당사자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시군의 청년활동가들을 조직화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 구축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원사업단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관리 행동을 이루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활동가들은 지역사회 리더십을 활용해서 협력 과정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행동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관리자는 적절한 행위자와 동원 가능한 자원을 구별해서 작업하고 역할을 정의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이었고요. 지원사업단은 실제로 각 권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활동가들을 좀 뒤늦게 못 들어온 청년활동가들을 직접 섭외하기도 하고 회의를 항상 참여를 하고 또 포럼 추진에서 기획 과정부터 필요한 전문가 섭외까지 다 도맡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관리가 원활할 경우에는 가설적으로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중간 지원 조직을 신뢰하게 되고, 예를 들어 정부를 신뢰한다라던가 이런 일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좀 더 참여율이 높아지고 토론이 활발해지고 정보 활류가 촉진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가설로 세워 보았었고요. 만약에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중간 지원 조직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탈이 발생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정보를 차단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는 참여 비용을 좀 더 요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민간 행위자의 지역사회 리더십입니다. 여기에서의 제가 보는 거는 청년 거버넌스 자체가 당사자 참여를 좀 중시하고 있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사자의 참여가 단순히 그 계층제적인 거버넌스가 지정해둔 그 루트대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과연 그게 정말로 시민권에 입각한 참여가 될 수 있는가, 또 정부와의 좀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청년들이 시민 역량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청년들도 지역사회 리더십을 가진 행위자로서 어느 정도는 기획이나 여러 가지 주도적인 참여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가설을 짜보았는데요. 만약에 청년 당사자 그룹이 협력 과정에 리더십을 확보할 경우 청년 당사자 그룹의 시민 역량이 증진이 되고 또 상호 신뢰가 구축되기 때문에 사회자복 형성에 좀 기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참여 관찰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서 좀 그 사례를 추적을 해봤고요. 보충 근거로는 보도자료나 회의록이나 간담회 문건 등을 좀 보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대는 그전까지는 청년단체 거버넌스가 경기도에서는 일회성 토론회라던가 공청회 정도 수준에서 끝났었고요. 아니면 그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공론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3월에 출발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으로 하여금 실제로 도와 청년들이 민간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좀 형성이 되었었고요. 또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경기청년 주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기청년 주간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려면은 또 이제 많은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략으로는 정책 제안, 청년 활동가들이 청년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공론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발제문들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초기에 관리가 원활하게 되어서 실제로 그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하기도 하고, 만약에 지원사업단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대신 도맡기도 하고, 또 영상 제작을 할 줄 아는 청년들이 직접 권역별 돌아다니면서 영상 촬영도 해주고 자연스럽고 자발적 협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행사가 개최되기 전날에, 경기청년 주간이 개최되기 전날에 청년단체 포럼이 모두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때 그 이유가 사실은 복지재단이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좀 그 리더십이 바뀌면서 지원사업단의 업무가 워낙에 특수하고 아직 그런 그 명분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버넌스 중심으로 이루어갔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 부임하신 그 리더십을 가지신 분께서 이제 이 행사는 자기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되게 당혹스러움을 보이셨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서 이제 좀 연기하고 다시 수기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권역별 포럼 추진단에 있던 청년활동가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그 다음, 원래 행사 추진을 했던 그 다음 날에 그 간담회를 엽니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분들, 관계했던 외부 협력자를 모셔서 대체 이게 어떻게 발생된 일이고 청년들이 어떻게 이거를 기다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기 토론회가 실제로 열렸었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책 관계자가 해주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역사회 리더십이 발현된 부분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또 의사소통 구조가 또 복잡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 위탁기관이 좀 관여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좀 발생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력을 할 때 이 의사소통 구조를 어떻게 좀 다듬어 나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또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그 재단의 특성상, 공공기관 특성상 계층제적 통제를 압박이 있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협력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청년단체 거버넌스도 고스란히 나타났다라고도 좀 해석을 했었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제도적 동형화가 일어났다라고도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중간 지원 조직과 당사자 참여의 협력 체계가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좀 참가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임기응변으로 좀 대응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커져서 행사 취소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라는 문제도 좀 보았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일자리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아예 변경이 된 건데요. 만약에 이제 가설상으로 좀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일자리 재단의 문제였다면 복지재단에서 이관을 했었을 때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재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기관의 문제, 그러니까 위탁 형태의 문제다. 계층제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적인 거버넌스 조정이 제대로 합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좀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복지재단에서 이거를 하면서 종사자들이 계약 만료로 전원 이탈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일자리재단 당시에서도 좀 현장 중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내 따돌림이나 그 괴롭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지쳐있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인수인계나 좀 다시 연장 근무를 좀 거부를 하면서 아예 새로운 인원들로 이제 좀 인선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포럼 추진단에 대한 네트워크가 연기되었다라는 것도 전달되지가 않아서 이 네트워크가 아예 프로젝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직접 여쭤봤었을 땐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참여기구를 발족시키기 위한 업무를 이제 그 재단에서도 지원사업단에서 추진을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자발적으로 이제 위원회라던가 포럼 추진단에서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엮여 있는 분들이 이 활동을 다시 개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연기되었기 때문에 재개를 부탁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역사회 리더십을 발현을 해서 좀 같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시 이 포럼 추진단이 다시 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종사자분들이 이제 뒤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흩어진 참여자분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네트워크 재생 활동을 전개하게 됐고요. 이래서 이제 신뢰 회복을 통해서 이제 사라졌던 네트워크가 다 참여자들이 돌아오고 좀 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고,
또 참여기구도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 활동가가 아닌 또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와 또 기존의 시군의 활동가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병존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똑같이 이제 올해에도 종사자들 이탈, 책임자, 실무자들 이탈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도 업무 과중, 또 이제 좀 위탁기관과 중간 지원, 현장 지원 업무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또 불안전한 정책 기반으로 올해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좀 민선 8기로 이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서는 종사자들이 일단 헌신을 하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큰 문제는 외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참여했던 청년 활동가들이 나서서 이제 지원 사업단을 계속 사업을 이어달라. 또 처우를 개선해달라, 또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안정시켜달라라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 정책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도와 얘기를 민간 협력으로서 정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설검증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들의 거버넌스 참여가 청년들의 시민 역량 증진과 또 새로운 정부가 맞닥뜨렸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구조로서 기능하는 것들을 목격을 해왔었고요. 또 중간 지원 조직이 관리하는 청년 참여가 좀 더 쉽게 자원을 동원하고 지식과 정보의 순환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연결됐던 청년들은 사실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지역에 좀 초빙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를 좀 경솔히 하다 보면은 이런 참여도 확실하게 저하되는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또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분야는 기초, 중앙, 광역에 이르는 당사자 네트워크가 빠르게 조직되고 있는 정책 영역인 만큼 청년 참여에 대한 구호가 단순히 당위적인 구호로 머물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이때 청년 활동가들의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좀 더 풍부한 정책 상황이라던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또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처음에는 계층제적인 조정에 의존하더라도 주도성을 살릴 수가 있다면 새로운 참여에 근접한 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초창기인 관계로 지원사업단을 비롯한 청년센터와 공간들은 아직도 불안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